자, 집합의 연산. 여기가 집합에서는, 그치, 뭐, 연산을 이제 좀 해야 뭘 하지 않겠나. 그지? 그냥 집합이 뭔지, 부분집합이 뭔지, 부분집합의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봤다면, 이제는 한번 집합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연산이라 하면,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사칙 연산이라 하니까, 이제 숫자들을 가지고 하는 연산이 그런 네 개가 있었어. 그 집합을 가지고도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겠다는 건데, 한번 봅시다. 일단 그거를 얘기를 하려면 우선 전체 집합이라는 거를 먼저 좀 얘기를 해야 돼. 전체 집합이 뭐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밑에 좀 있다가 여기를 한번 채워볼 건데, 전체 집합은 일반적으로 대문자 U를 쓰거든. 그래서 이제 이게 전체 집합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 케이스에서는 우리가 아는 숫자들이 엄청 많지만, 그지? 생각을 딱 5개, 자연수 1, 2, 3, 4, 5로 딱 제한을 해서 하자. 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된다. 그러니까 전체 집합은, 그지? 엄청 많잖아, 숫자가. 그지? 엄청 많은데 그거를 딱 이만큼을 전체로 해서 하자는 그런 전제라고 생각하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범위 안에서 생각해야 될지를 딱 정해놔야 집합을 연산을 할 수 있어서 전체 집합을 먼저 좀 정의를 하는 겁니다. 보자. 자, 집합의 연산은 이제 여기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차집합 이렇게 네 가지를 일단 소개를 할 건데, 우리가 합집합은 이제 이런 요렇게 그지 기호를 요런 거를 쓰고 두 집합 사이에 우리가 더하기 빼기도 그렇잖아, 그지? 뭐 2 더하기 3을 하면 2랑 3 사이에 이러한 기호를 쓰잖아, 그지? 그런 것처럼 집합의 연산도 어떤 집합들 사이에 이제 행해지는 거니까 뭐랑 뭐 사이에 이제 연산인지 집합의 연산도 이제 어떤 집합들 사이에 행해지는 거니까 그 집합들 사이에 해당하는 기호를 쓴다. 합집합의 기호는 이제 이런 기호를 씁니다. 그리고 교집합은 이제 그거랑 모양이 반대가 된, 이제 거꾸로 된 기호를 쓰는데, 뭐 이거 헷갈리는 경우는 많지는 않으니까 눈에 좀 봐두고, 그럼 합집합이 뭐냐면, 합집합은 그러니까 집합 A와 집합 B의 원소가 있었겠지. 근데 그 원소들을 어떻게 이제 구성을 할 거냐면, A의 음, A 또는 B에 속하는, 이제 집합과 원소 사이의 관계는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썼었어, 그지? 원소들의 집합. 이 정도로 표현을 한번 해보자. A 또는 B에 속하는, 그지? 그러니까 A에 속해도 되고, B에 속해도 되고, 혹은 A랑 B에 모두 속해도 되는 것들을 모아둔 거다. 그러니까 A랑 B를 합한 거지. 그지? A랑 B를 합한 건데, 합했는데, 근데 합하다 보면 A에도 있고 B에도 있고 두 번, 그지? 속해지는 애들이 있을 거야. 그런 애들은 이제 하나로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자, 집합 A가 1, 2, 3, 집합 B가 2, 3, 5.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전체 집합이 5개짜리 1, 2, 3, 4, 5라는 전체 집합 하에서 A랑 B를 만들어낸 거고, 그럼 A랑 B의 합집합은 이제 이 원소, 이제 이거 중괄호 치고 A에도 있고 B에도 있는 거니까 일단 A에 있는 거, 그리고 B에 있는 것도 다 적을 건데, A랑 B에서 겹치는 게 지금 2, 3이 겹치잖아. 이제 그러면 2, 3, 2, 3 이렇게 집합 안에서는 똑같은 거를 중복해서 쓰진 않으니까, 음, 합집합은 1, 2, 3 그리고 5 하나 이렇게 더 있더라. 그러니까 또는이라는 의미가 합집합이라는 걸 좀 기억을 합시다. 또는. 음. 그럼 교집합은, 그제 교집합은 이 교자가 아마 그지 만날 교자, 뭐 그지 우리가 뭐 만난다 뭐 이런 의미 할 때 교자를 많이 쓰거든. 그래서 실제로 교집합 이거는 우리가
어떤 공통된 특징의 의미로, 그지?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많이 쓰는 단어니까, 뭐 누구랑 누구는 교집합이 있네, 없네, 뭐 그런 식으로 많이 쓰는 단어니까 아마 한 번쯤 접해봤을 수도 있어요. 교집합은 이제 겹치는 거. 그냥 쉽게 말하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 거. 그래서 이제 그때는 A, 뭐, 그리고라는 표현을 씁니다. A 그리고 B에 속하는 원소들의 집합, 뭐, 이 정도로 씁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A 그리고 B라는 표현이 조금, 그지? 어색할 수도 있는데, 왜냐면 이제 또는이랑 그리고라는 표현은 앞으로 집합에서 자주 언급이 될 거거든. 또는이라는 말이 나오면 합집합이고, 또는이라는 말이 나오면 합집합이고, 그리고라는 단어가 나오면 교집합이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하자. 그래서 조금 약간 표현이 어색하더라도 저렇게 썼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겹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옆에 여기서 보면 A랑 B에 겹치는 거 당연히 2, 3, 2, 3이 겹치잖아.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더라.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밑에 보면은 만약에 교집합이 공집합이야. 그지? 교집합이 공집합이면 우리는 집합 관계를 서로소라고 합니다. 서로소.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숫자에서 서로소라는 표현을 썼어. 서로소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때는 이제 약분이 안 되는,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가 1이다 뭐 그런 표현을 쓰지. 그러니까 약분이 안 되는 관계를 서로소라고 했는데 집합에서는 교집합이 없는 거, 교집합이 공집합인 거 서로소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봐봐. 여기까지 가지고 한번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살짝 그려보면, 벤 다이어그램을 보통 이렇게 그립니다. 봐봐. 전체 집합이 있으면 전체 집합을 약간 이렇게 둥근 직사각형 형태로 그리거든. 그리고 A, 보통 집합은 또 동그랗게 그리죠. 동그랗게. 또 집합 B도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놓고, 그러니까 요 영역들이 봐봐. 지금 이렇게 막 경계선을 기준으로 보면은 바깥에 영역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안에도, 그지? 이렇게 보면은 여러 개 영역으로 총 한 세봐봐. 한 네 가지 영역 정도가 보이지 않아? 그지? 여기랑, 음, 여기랑, 여기랑, 내가 색칠을 뭐 다 하긴 그래서 바깥 영역 한 네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잖아? 여기를 한번 채워보자. 자, 그러면 A가 1, 2, 3이야. 그지? A가 1, 2, 3이면 A 요 동그라미 안에 1, 2, 3을 써야 되는데, 근데 봐봐. 여기 교집합이 2, 3이잖아. 그러면 여기 겹치는 부분 안에 2, 3을 쓰는 거야, 이렇게. 어. 그러면 A 동그라미 안에는 1, 2, 3이 다 들어가야 되니까 남은 원소 1은 뭐 여기에 적어주면 되겠지. 그러면 A 동그라미 안에 1, 2, 3이 다 들어가 있는 게 보이지? 그 다음에 B는 2, 3, 5니까 당연히 이쪽에다가 5를 적어주면 되겠죠. 그럼 봐봐. 1, 2, 3, 5는 자리를 다 잡았는데 전체 집합에 이어서 4는 아직 자리가 없잖아. 그럼 4는 이제 이렇게 A랑 B 경계 바깥에다가 적어주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그린다. 자, 이제 그러면 두 가지 여집합과 차집합에 대해서 좀 봅시다. 여집합은 우리 앞으로 이제 뭐 이제 고등수학 제일 마지막에 보면 경우의 수 이런 단어 있거든? 이제 거기서 여사건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때 나오는, 그때 좀 비슷한 단어가 나오지, 그지? 여집합, 여사건, 거기서도 언급이 될 텐데, 여집합은 약간 그런 거야. A 아닌 거. 어, A 위에다가 이렇게, 그지? 지수처럼 C를 이렇게 쓰는데, A가 아닌 것을 여집합이라고 씁니다. 저렇게 씁니다. 그래서 A에 속하지 않는 원소들의 집합 이 정도로 표현을 해보자. 그러니까 속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서 얘들아 뭐가 필요하냐면 전체, 그지? 전부 다라는 의미의 전체 집합의 의미가 필요한 거야. 봐봐.
A가 1, 2, 3이야. 지금 여기서 보면 A가 1, 2, 3이야. 그럼 A에 속하지 않는 거면 1, 2, 3은 빼야겠지. 그지? 음. 그럼 1, 2, 3을 빼면, 그지? 전체가 얼만지를, 그지? 얼마만큼이 전체인지를 알아야 1, 2, 3 빼고 남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전체가 1, 2, 3, 4, 5니까 1, 2, 3을 제외시키면 A의 여집합은 4, 5입니다. 그지? 1, 2, 3, 4, 5 중에서 1, 2, 3 뺐으니까. 그럼 B가 아닌 것은, 그지? 2, 3, 5가 아니면, 2, 3, 5가 아니면 B가 아닌 것은 1, 4겠지. 이런 식으로 여집합을 쓸 수가 있다. 그럼 차집합. 자, 차집합은 뭐랑 좀, 이게 약간 이 둘이 좀 묶어둘 수 있는데, 뭐랑 약간 의미가 좀 비슷하냐. 여집합과 조금 비슷합니다. 여집합. 자, 근데 A에서 지금 요 빼기라는 기호를 쓰잖아. A 빼기 B처럼 보이잖아. 그지? 뭐 A 빼기 B라고 읽기보다는 A 차집합 B라고 읽는 게 더 적절합니다. 어쨌든 그냥 우리가 편하게 보면 빼기인데, A에서 B를 빼라는 거야. 요 표현이. 그지? 요 표현이 A에서 B를 빼라는 거야. 그러면 이게 이렇게 보자. 봐봐. 일단 A 중에서, 그지? A의 원소 중에서 A의 원소 중에서 B에 속하지 않는 원소들의 집합 이 정도로 씁시다. 좀 한이 부족하네. 그러니까 A에서 B를 뺀다는 거야. 이제 A 중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A 중에서 B의 원소를 빼버린다. 그러니까 A 안에서 B에 들어있는 것들을 뺀다는 거야. 그럼 A에 없는 것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전체를 약간 A로 제한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 그 중에서 B의 원소를 빼더라. 그럼 보자. 여기 요거 한번 채워보자. A 차집합 B는 1, 2, 3 중에서 2, 3, 5를 빼라는 거거든? 그치? 그러니까 1, 2, 3 중에서 2, 3, 5를 빼니까 1만 남지 않겠나. 그치? 5는, 여기 요 5는 1, 2, 3 중에 없으니까 고민 안 해도 됩니다. 그치? 그래서 5는 어쩌지? 5는 그냥 5는 냅두면 되지. 그치? 그러니까 A 중에서, A 원소 중에서 B의 원소를 빼는 거다. 그럼 거꾸로 B에서 A를 빼보자. B 차집합 A를 한번 해보자. 그 말은 B의 원소 2, 3, 5 중에서 A의 원소 1, 2, 3을 빼자. 그러면 B의 원소 중에서였으니까 5만 남겠지, 그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러니까 봐봐. 여기서 보면 이제 다시 이 벤 다이어그램을 잠시만 봐봐. 여기 벤 다이어그램에서 이 부분 이쪽 날개 부분 있지, 그지? 여기 요 노란색으로 내가 지금 색칠한 부분, 이게 이거야. A 차집합 B야. 음. 왜냐면 봐, 요 A라는 요 경계, A라는 요 동그라미 안에서 B의 원소를 빼버리는 거거든. 그럼 B랑 겹쳐져 있는 부분이 요 교집합 부분이잖아. 이제 그 부분 지워버리고 나면, 이 부분 지워버리고 나면 요만큼만 남지 않겠나, 이 달 모양만, 그지? 그러면 B 차집합 A는 어디냐면 화살, 그지? 요쪽입니다. 요쪽으로 이쪽 달 모양이 B 차집합 A가 됩니다. 음, 그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요거 계산 한번 해보자, 요거 계산. 자, 여기에는 여집합도 있고 교집합도 있어,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지. A는 1, 2, 3이고 B가 아닌 것은 1, 4잖아. 그지? 여기 B가 아닌 것은 1, 4잖아. 이것들의 교집합. 그러니까 요 둘의 겹치는 부분. 겹치는 원소. 1이죠. 그지? 요 둘의 겹치는 원소 1이지. 그지? 1, 2, 3, 1, 4, 1이 겹치지. 교집합은 겹치는 겁니다. 자, 하고 보니까 어때? 그지? 요 둘이 똑같지 않나? 요것 둘이. 니도 1, 니도 1. 그지? 그래서 이것 둘이 똑같아.
그래서 이런 거를 그죠 우리가 차집합 성질이라고 해서 밑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봐봐. 이게 어찌 보면 당연한 게, 자, 이게 차집합의 정의를 봅시다. 봐봐. 일단 A의 원소가 돼야 돼. 그지? 근데 B에는 속하면 안 돼. 이 두 가지 A의 원소 중에서 B에는 속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이, 그지? 동시에 만족이 돼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A에는 속하면 안 되고, 그지? 약간 그리고를 줄여서 A에는 속하면 안 되고, A에는 속하고, 그리고 B에는 속하면 안 돼. 그래서 A에는 속하고, B에는 속하면 안 돼. 그 말은 B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는 여집합이니까. 근데 그게 동시에 만족돼야 되는 어떤 그리고의 의미로 표현이 이어지니까 여기가 교집합을 우리가 씌워줄 수 있는 거라. 교집합을 적어줄 수 있겠지. 그래서 이게 된다. 항상 요거는 성립하는 등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집합의 연산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조금 화면을 옮겨서. 자, 집합의 연산 성질과 법칙 봅시다. 자, 집합의 연산 성질과 법칙 개념 10번을 보자. 자, 전체 집합의 세 부분 집합, 뭐, ABC, 뭐, 이거는 그냥 하는 소리입니다. 그냥 보면 돼. 자, 첫 번째, 여집합의 성질. 자, 여집합은 이제 그게 아닌 거라고 했었잖아. 그지? 그게 아닌 거라고 했었는데, 봐봐. 첫 번째, 여집합을 두 번 취하면, 그지? 아니다 했다가, 다시 그걸 다시 아니다 해버리면, 음, 자기 자신이 됩니다. 그지? 그럴 것 같지 않아? 그지? 뭐, 기다 아니다 두 개밖에 없잖아. 그지? 아니다 했다가, 그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다시 원래 게 되겠지. 자, 공집합이 아니래. 그지? 공집합이 아니래. 비어 있는 게 아니래. 그러면 전부 다라는 의미일 거야. 그지? 전부 다라는 의미로, 이건 약간 논리적인 얘기긴 한데, 그지? 없는 게 아니면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전체 집합. 자, 그러면 전체 집합에다가 여집합을 취해버리면, 그지? 전부 다가 아니래. 그럼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소리지 않겠나, 그지? 공집합입니다. 그런 게 여집합의 성질이고, 이거는 한번 생각을 좀 쉽게 해보면 됩니다. 뭐 어렵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여집합 두 번 취하면 없어지고, 그지?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의 여집합은 공집합. 그러니까 약간 이런 의미도 있어, 사실. 이거, 그지? 이렇게 하면 여집합 두 번 하면 없어진 다음에, 그지? 이렇게 돼야 되거든. 근데 공집합의 여집합을 취하면 전체니까 전체의 여집합은 이제 공집합이다. 약간 이런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겠지. 이런 생각 한번 해보고, 자, 차집합의 성질. 이게 아까 우리 위에서 봤던 건데 정말 많이 쓰이는 겁니다. 이거. A와 B의 차집합은 뭐랑 같냐면, A는 그대로 두고, 그리고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꿔. 위로 볼록한 교집합으로 바꾸고, 뒤에 거는 여사건, 여집합, 미안. 여사건은 뒤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여집합. 그러니까, 그치. A는 되고 B는 안 돼야 된다는 거야. 이제 차집합의 성질은. 이제 결국은 차집합의 정의가 A 중에서 B의 원소를 뺀 거니까, 이제 A는 되고 B는 안 돼야 된다. 그런 의미로 A 교집합, B 여집합. 그런 식으로 쓸 수 있다. 자, 그리고 또 여집합 기호를 가지고 그지? 얘들을 하는 것 중에 드모르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 이거 줄이 지금 두 줄로 돼 있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자, 집합을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잠깐만 이거 옆 페이지 한번 봐봐. 막 이러거든. 그지? 막 뭐 C가 막 괄호 밖에 붙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나거든. 막 그지? 막 C 막 이러거든. 그지? 이러면 떠올릴 게 이거야. 드모르간의 법칙입니다. 보자고. 자, 갑자기 괄호가 나와. 그지? 괄호가 나오는데, 그지? 뭐, 괄호 나올 수 있지. 그지?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그 괄호 위에 여집합이 붙어 있어. 이러면 드모르간 법칙입니다. 이렇게 되면, 약간 요 여집합 기호 C가, 그지? 지수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 지수가 안에 것들에게 다 이렇게 들어가. 이렇게 분배되듯이 이렇게 들어가. 그지? 그리고 요 집합의 연산 기호, 교집합 기호는 뒤집어져 가지고 합집합으로 바뀌어. 이런 식으로 써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게 하나 있고. 자, 그러면 하나 더. 봐봐. 괄호 안에서 합집합이야. 괄호 안에서 합집합이고, 그러면 괄호 밖에서는 각각의 집합이 C를 달긴다 하는데 또 뒤바뀌어서 교집합이 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되는 게 있어. 이게 왜 그런지는 봐봐. 한 번만 보자. 음. 자, 위에 했던 예를 한번 좀 우리 써먹어 봅시다. 조금만 화면을 옮겨서. 여기 보면 요거 여기 이쪽 부분을 봐봐. 이쪽 부분을 A 합집합 B는 이거잖아. 그지? 그러면 A 합집합 B의 여집합은 자, 여기서 요 놈의 여집합이면 전체가 1, 2, 3, 4, 5니까 그지? 이거의 여집합이면 4 하나 들어가겠지. 4 하나. 그지? 그런데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은 그지? 그게 뭐냐면 요것과 요것의 교집합이잖아 지금. 그지? 그러면 4, 5와 1, 4의 교집합이니까 4네. 해보니까 그지? 둘이 똑같네. 그지? 이 등식이 성립함을 뭐 하나의 얘긴 하지만 어쨌든 확인할 수 있겠지, 그지? 이거는 성립하는 겁니다. 이건 성립하는 거니까 받아들이면 됩니다. 뭐 벤 다이어그램으로 색칠 한번 해봐도 좋고요. 한번 확인하는 것 정도로 하나의 예로 확인하는 걸로만 하고 넘어가자. 자, 분배 법칙.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겁니다. 분배 법칙. 그냥 요 세 가지는 어, 요 세 가지는 이제 뭐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많이 쓰이는 거니까 기억을 좀 해두자. 그리고 저거 세 개만 확실히 해두면 돼. 사실 1번 여집합의 성질이라든지 지금 내가 여기 적어놓은 요 밑에 것들은 그래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상식적으로 그렇겠지 그지? 뭐 이렇게 되겠지 이 정도 느낌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지? 이 정도 느낌이면 충분히 넘어가도 되는 부분입니다. 자, 분배 법칙 보자. 분배 법칙. 자, 분배 법칙은 이제 이게 보니까 이런 게 있어. 갑자기 또 괄호가 나와. 그지? 괄호가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또 다른 집합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있잖아. 이렇게 돼. 괄호 안과 괄호 밖의 연산 기호가 달라.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분배 법칙이 쓰인다. 보자고. 약간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거. 이름을 괜히 분배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아닐 거야. 우리 그 숫자에서 했던 것처럼 하면 돼. 이놈이 요 괄호 밖에 있는 애가 괄호 안으로 그대로 이렇게 들어간다 생각해주면 되거든. 그래서 A한테 교집합 C가 이렇게 탁 달라붙고 그리고 B한테도 교집합 C가 탁 달라붙고 그리고 괄호 안에 있던 연산이 괄호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그지? 우리 숫자에서도 이렇게 하잖아. 그지? 뭐 x 더하기 2y에 곱하기 뭐 z 이렇게 돼 있으면 곱하기 z가 그대로 x랑 2y에 들러붙어서 x 곱하기 z 그리고 2y 곱하기 z 그리고 괄호 안에 가운데 연산이 각각의 결과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지? 그래, 내가 이거 말은 별거 아닌 것처럼, 우리 늘 했던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처음에는 조금 눈에 익어야 돼. 처음에 조금 익숙해져야 됩니다. 자, 그럼 분배 법칙이 이제 이렇게 쓰이고, 우리가 그럼 요 방향으로 넘어가는 거는 분배 법칙을 이용을 해서 전개한다고 그랬고, 이 방향으로 넘어오는 거는 이제 이 전개는 중학교 2학년 때 하고, 이제 저 방향으로 넘어오는 거는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인수분해라는 표현을 썼었거든. 요 방향은 우리 잘 하는 거 있잖아. 인수분해. 그러니까 묶는다라는 표현을 썼지, 그지? 여기서 그지? 곱하기 z를 묶어낸다라는 표현을 썼잖아.
그지? 그래서 집합에서도 얘들아, 이렇게 전개하는 방향으로, 요 방향에, 어, 이렇게, 그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되는 방향도 많이 쓰이지만, 생각보다 거꾸로 넘어오는, 어, 인수분해하는 형태의 방향으로도 많이 쓰여.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를 이제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 눈에 들어올 텐데, 요렇게 똑같은 게 보이거든. 교집합 C가 보이면 이거를 이렇게 묶어내는 것도, 이런 식으로 묶어내는 것도 나중에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알겠지? 일단은 이 형태 자체를 눈에 좀 익혀두고, 나중에는 그런 연습을 좀 해야 돼. 한 줄 더 있단 말은 하나가 더 있겠지. 그지? 연산이 그대로 역할을 바꿔도 됩니다. 이렇게. 그럼 얘는 합집합 C가 안으로 들어가서 A, 합집합 C,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가 교집합 A, 합집합 B. 이런 식으로, B지, C지, B, 합집합 C.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 역시, 오른쪽, 왼쪽, 최종적으로는 자연스럽게 연산이 될 때까지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보면서 해야 돼. 이거 어쩔 수 없어. 조금만 화면을 올려서, 자, 그래. 상식적으로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지? 상식적으로라고 했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그지? 나는 저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지? 왜 계속 그냥 되는 것처럼 억지를 부리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 근데 내가 이렇게 좀 얘기하는 거는, 뭔가 공식이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좀 단순하게, 좀 직관적으로 받아들이자 이런 의미도 조금 있어. 알겠지? 이런 거 하나하나를 다 공식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다 외워나가기 시작하면 밑도 끝도 없어. 약간은, 그지? 이러지 않을까? 어떤 합집합과 교집합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약간은 좀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보자. 교집합이 뭐야? 교집합이 겹치는 거잖아. 그지? 그럼 A에도 있고 A에도 있는 거 A겠지. 그지? A겠지. 그렇겠지 뭐. 그지? 그러면 합집합이 뭐야? A에 있거나 B에 있거나. 그러니까 A 또는 A에 있는 거. 그지? 여기에 있어도 되고 여기에 있어도 되는 거면 이번에 근데 그리고 둘이가 똑같네. A겠지. 뭐 갑자기 B 되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A에서 A를 빼래. 그지? A에서 A의 원소를 다 빼래. 그럼 남는 게 있겠나? 없지. 그지? B였다. 공집합이다. 그래, 뭐, 이건 당연히 그러지 않겠나, 그지? 그리고 교집합이 또 나오는데, 근데 A랑 텅텅 비어 있는 애랑 겹치래. 그지? 겹치래. 그지? 그러니까 A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는, 그지? 이 양쪽에 모두 있는 애들을 여기다가 적어줘야 되는데, 여기에는, 공집합에는 아무것도 없잖아. 그지? 공집합. 음, 그지? 조금 한번 생각해 볼 만하지. 그지? 근데 A랑 비어 있는 거랑 겹치래. 그러면, 그지? 당연히. 그지? 내가 당연이라는 말을 좀 써서 조금 미안하긴 한데, 그지?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어, 처음에는. 그래도 조금 우리가 좀 당연하다는 듯이 생각을 해보자. 알겠지? 겹치는 거, 이제 비어 있는 거랑 겹치면 비어 있는 거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A에도 있고, 그치? 공집합에도 있는 거, 그치? A 또는 공집합에 있는 거, 그치? A랑 공집합을 합하면 이거는 A지 않겠나, 그치? A에 있어도 되고 공집합에 있어도 되는 건데, 그치? A 또는 공집합에 있는 건데, 그치? 그러면 공집합에서는 어차피 하나도 없으니까 A에 있는 것만 그치?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 공집합 말고 전체 집합과의 어떤 집합 사이의 관계를 좀 보자. 그치? A와 전체 집합 사이의 교집합. 뭘 것 같냐? 그치? A입니다. 그치? 전부 다랑 어떤 그것의 일부분하고의, 그치? 겹치는 부분이라면, 그치? 그러면 그것의 일부분인 A가 되겠죠. 그리고 A와 전부 다를 합하게 되면, 그치? 그러면 전체 집합이 될 겁니다. 전부 다가 되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환법칙. 뭐 교환법칙이라는 게 연산 순서를 바꾼다는 의미거든. 연산 순서를 바꾼다는 의미인데, A랑 B의 겹치는 부분이랑, 이제 B랑 A의 겹치는 부분, 그지? 말 순서가 바뀐다 그래서 뭐 어떤 뭐 변화가 생길 것 같지는 않죠. 그지? A랑 B를 다 모은 것과 B랑 A를 다 모은 것, 그지? 말하는 순서가 바뀐다고 역시 결과가 달라지진 않을 거다. 대신 이건 차이 나지. A 차집합 B와 B 차집합 A는 다릅니다. 알겠지? A에서 B의 원소를 제외시킨 것, 혹은 B에서 A의 원소를 제외시킨 것, 어디에서가 다르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는 다른 집합이 됩니다. 실제 우리 숫자도 그렇지, 그지? 5 빼기 3이랑 3 빼기 5는 다르죠. 그렇게 조금 기억해도 됩니다. 자, 결합법칙. 야, 결합법칙과 분배법칙의 차이는 뭐냐면, 분배법칙은 괄호 안팎에 쓰이는 연산이 달라. 그지? 어, 분배법칙은 잘 보면 교집합, 합집합 두 종류가 다 쓰이고, 밑에 결합법칙은 한 종류만 쓰입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어차피 교집합이면, 뭐 이렇게 교집합, 저렇게 교집합이면, 그냥 괄호 뭐 이렇게 저렇게 쳐도 된다는 거야. 네? 뭐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정도 하고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자. 그지? 이 정도 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일단 개념 11번은 잠깐만 킵해두고 어디까지 문제를 좀 볼 거냐면 여기 옆 페이지에 12번부터 12, 13, 14, 15번까지 그러니까 16, 17번은 개념 11번과 연관되는 거라서 이것 두 개는 일단 잠깐 두고 위에 네 개를 한번 풀어보자. 자, 12번 봅시다. 12번. 자, 12번 전체 집합. 이번에는 이제 조건 제시법으로 적어놨지. 한 자리 자연수 집합 B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그지?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막, 그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집합을 한번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는 것도 좋아. 알겠지? 자, 그러면 전체 집합이 한 자리 자연수를 했으니까 이거겠지. 1, 2, 3. 안 적어도 됩니다. 그냥 나는 이렇게 좀 제 눈으로 보면서 한번 해보게. 자, 그리고 그리자. 그지? 그리자. 여기다 그릴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자. 약간, 그지? 둥근 직사각형을 그리고 일단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적당히 AB를 그려. 이렇게 적당히 겹치고 적당히 안 겹치게. 이렇게 대충 그려놓고, 자, 보자. 봐봐. 257, 여기에 A 빼기 B, 그냥 빼기라고 읽을게. A 차집합 B. 이게 257이 들어갈 곳은 어디냐? 여기다, 여기. 이쪽 날개, 이쪽 날개. 그래서 여기서 한번 정리 한번 하고 가자. 봐봐.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보통 두 집합을 그리면 적당히 겹치고 적당히 안 겹치게 이렇게 그리면 되거든. 근데 이때 이쪽 부분이 A 차집합 B고 여기 가운데 부분이 교집합 B고 이쪽 오른쪽 날개 부분이 B 차집합 A가 돼. 그지? 요거는 아까 우리 앞에서 한번 봤던 건데 저렇게 된다는 거는 좀 기억해두고 문제 풀면 훨씬 쉽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257의 위치는 결정이 된 거 아니야. 그지? 왜 이게 안 없어지지? 이렇게 하면 돼. 2, 5, 7은 이렇게 그지? 결정이 된 거야. 음. 자,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조건 이 두 가지 조건이 뒤에 요 놈과 요 놈을 우리가 좀 해석을 잘 해야 되는데 자, 두 번째 조건 이게 봐봐. 그지? 교집합과 여집합이 나왔거든. 이게 뭐냐? 이게 이거야. 음. 비차집합 A랑 똑같다. 앞에 봐봐. 차집합 성질 부분 봐봐. 그지? 그러니까 이제 저런 게 눈에 들어와야지. 그지? 저런 게 눈에 들어와야지. 욕심을 내지는 말고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앞에 거 보면서 하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저걸 보고 우리가 비차집합 A라는 걸 떠올릴 수 있고, 그랬다면 48의 위치도 결정이 된 거야. 48도 여기랑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지? 그럼 봐봐. 자리 잡은 게 2, 5, 7 하고 4, 8은 자리를 잡았어. 그지? 응. 자, 그리고 여기 요놈 막 여집합 나오고 막 괄호 나오고 그러잖아. 드모르간의 법칙을 쓰면 됩니다. 드모르간 쓰면 되는데, 그지? 어떻게 생겼었냐? 그지? 그지? 바뀌고 이렇게 쓸 수 있거든. 이제 합집합의 여집합으로 쓸 수 있거든. 그게 1, 9래. 자, 요거 한번 생각해 보죠. 요거 봐봐. 합집합의 여집합. 합집합의 여집합이라 하면 어딜까? 그지? 합집합의 여집합이라 하면 어딜까? 여기다,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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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애들. 음. 여집합이, 그지? 여집합이 아닌 거잖아. 그 경계 바깥을 의미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누구냐면 합집합이 아니래. 합집합을 나타내는 경계는 A랑 B 모두니까, 그지? 연필이다. 합집합은 이만큼을 나타낼 거거든. 이만큼.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 전체가, 이거 전체가 합집합입니다. 이거 전체가, 왜 연필이냐? 그지? 이거 전체가 바로 합집합이다. 이 바깥 테두리 요거 있지? 요거 전체가 합집합이야. 내가 이 얘기를 안 한 것 같아. 자, 그럼 합집합이 아닌 것은, 그지? 그 경계 바깥쪽이니까 요렇게 될 거거든. 요런 식으로 그려질 거다. 자, 그러면, 그지? 그러면 1구가 들어가야 될 곳이 어디냐? 이런 곳이더라. 그지? 이런 곳이더라. 그럼 1구도 자리를 잡았네? 1구도 자리를 잡았네. 자, 그러면 주어진 조건들을 다 배치를 했어. A 차집합 B는, 그지? 결국은 A쪽 날개 부분. 약간 나비 모양처럼 생겼다. 그지? 그래서 A쪽 날개 부분. 그 다음에 B 교집합 A 여집합. 얘는, 그지? 가만 보니까 요거네. 그럼 B 차집합 A니까, 그지? B쪽 날개 부분. 그쪽에 4파를 채우면 되고. 여기 보니까, 그지? 여집합 막 그러니까 드모르간을 이용을 해보면 요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근데 요게 합집합의 여집합이라는 의미니까, 이제 합집합이 이런 A랑 B의 이제 전체를 의미하는 그런 영역이니까, 그럼 그거 바깥쪽이면 이제 이렇게 내가 초록색으로 찍어 놓은 부분이 되지 않을까. 거기에 1구를 채웠어. 그러면 봐봐. 그러면 남는 게 딱 어디 하나 남냐면, 딱 어디만 남냐면, 여기만 남아, 여기만. 딱 여기만 남아. 이 교집합 부분, 이것만 딱 남는 거야. 그럼 숫자는 뭐 남았냐면, 3이랑 6이랑, 두 개 남았네? 그러면 남은 영역도 저기밖에 없어. 그러면 저 3하고 6도 자리를 잡아야 되니까, 얘네도 자리를 잡아야 되니까, 네, 거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B가 완성이 됐다. 집합 B는, 집합 B는 요만큼, 요 B 동그라미 안에 들어간 거 다 적어주면 돼. 뭐 순서 상관없이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지 않겠나. 그지? 요거, 어, 한번 자기 손으로 한번 처음부터 한번 풀어봐봐. 알겠지? 그냥 한번 해봤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해봤으니까, 오케이, 됐다. 넘어가지 말고, 알겠지? 꼭 자기 손으로 한번 해봐봐. 쉬운 문제 아닙니다. 자, 13번 보자, 13번. 자, 집합의 개수를 구하래, 문제가. 오케이, 부분 집합의 개수 공식을 써야 되는 문제일 수도 있다. 그지? 그렇게 딱, 그지? 거의 부분 집합 개수 문제긴 한데, 혹시 아닐 수도 있어서 내가 말을 조금 흐리는데, 일단 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부분 집합의 개수를 이용해야 되는 문제일 거다. 그렇게 조금 추측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집합 A는, 그지? 1, 2, 3, 4, 5, 6, 7, 8, 9, 10. 여기 끝에, 말 끝에 자연수라는 말이 있으니까, 그지? 되는 거고, 이 말이 없다면, 이 부등식만 있다면, 그려야 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가지고 생각해야 돼. 알겠지?
근데 지금 자연수로 했으니까 이제 1, 2, 3, 4, 5, 6, 7, 8, 90 하면 됩니다. 자, 집합 B는 그지? 이상하게 생겼네. 집합 B는 보자. X가 원소인데 X가 이렇게 생겨 먹었어. 그지? 근데 여기서 n이 자연수라고 하잖아. 그지? 그럼 n에다가 1을 넣으면 여기 n에다가 1을 넣게 되면 1, 2를 넣게 되면 3, 3을 넣게 되면 5. 자연수는 끝이 없지, 그지? 끝이 없으니까 계속 가겠지, 이런 규칙으로. 그러니까 집합 B는 그냥 흔히 말하면 그거네, 그지? 양의 홀수들의 집합이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자, 그런데 집합 X가 뭐래? 그지? 집합 X가 일단 전체 집합 A의 부분 집합이야. 그지? 그러면 우리 점점점 하면 안 되겠다. 그지? 미안. 여기 전체 집합이라는 표현이 있었네. A가 전체 집합이니까 집합 B는 13579 끝. 이렇게만 생각해야겠네. 13579. 자, 그리고 근데 그러면은 B랑 서로소인 집합 X. 그러니까 우리가 B와 X의 서로소 교집합은 공집합이다. 이 소리지. 그지? 자, 그러면 B는 13579로 고정이 됐고, X가 B랑 겹치는 게 없어야 되잖아. 그지? 그러려면 13579로 가지면 안 된다 소리겠지. 그지? 그래서 X는 1, 그냥 숫자로 쓸게. 1, 2, 3, 땡땡땡, 10. 그러니까 전체 집합이 1부터 10까지 자연수니까 1, 2, 3, 4, 5, 6, 7, 8, 10. 90 중에서 B에 해당하는 원소 1357, 그지? 같지 않는. 그러면 그지? 10개 중에서 특정 원소 5개를 같지 않아야 돼. 그러면 우리 어제가 아니고 그지? 그 뭐야? 앞에서 했다. 10개 중에서 특정 원소 5개를 가지면 안 돼. 그지? 이렇게 부분 집합의 개수 공식을 이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서로서로라는 게 뭐야? 교집합이 없는 거. 그지? 고집합이 없단 말은 그지? 겹치는 게 없어야 되잖아. 그지? 근데 집합 X가 13579랑 겹치는 게 없을 거면 그냥 쉽게 생각하면 13579를 그지? 가지지 않으면 되지. 그지? 그러면 전체 10개 중에서 특정 원소 5개를 가지지 마라. 그지? 그러면 이런 식으로 쓰죠. 그죠? 자, 13번은 이 정도 하고 14번 보자. 14번 그지? 색칠한 부분을 바르게 나타낸 것은 자, 14번 같은 객관식 문제는 이렇게 시험에 나오거나 혹은 공부할 때 풀 때 얘들아 귀찮아도 그지? 보기 1번 그려보고 보기 2번 그려보고 보기 3번 보기 4번 보기 5번을 그려봐. 그게 훨씬 나아. 이런 그림이 그지? 이런 그림이 3개 정도 되면 집합이 3개 정도의 그지? 3개 정도를 가지고 이렇게 영역을 색칠해 두게 되면 그림만 보고 추측하는 건 힘들어. 그냥 마음 편하게 객관식 보기를 하나하나 그려보는 게 낫습니다. 이게 여백이 많이 없어서 지금 썼다 지웠다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조금 이면지 같은 거에다가 같이 한번 해봐봐. 1번을 한번 그려보자. 1번 여기다 그릴게. 썼다 지웠다 하면 되니까. 자, 일단 전체 집합이 있고 A, B 이렇게 3개짜리 그리는 것도 연습을 좀 해봐. 알겠지? 그리다 보면 조금 익숙해집니다. 자, 우선 A에서 비교집합 B를 빼래. 비교집합 C를 빼래. 자, A에서 빼자. 그러면 우선 자, A를 색칠을 좀 하고, 음, 그래. 연필로 하세요. 연필로 전. 자, 비교집합 C를 뺄 거야. 그러면은 비교집합 C를 지우면 되지 않겠나, 그지? 비교집합 C에 해당하는 영역이 B랑 C에 겹치는 부분이 이만큼이잖아, 그지?
A에서 저거만큼을 뺄 거야. 그러면 저거에 해당하는 부분만 지워. 오, 이렇게 지워. 응. 그러면, 그러면 봐. 이런 게 돼야 돼, 이런 게. 이거. 얼마만큼이냐면, 이런 게 돼야 돼, 이런 게. 응. 그지? 문제가 요구한 거하고는 조금 다른 모양이 되지, 그지? 1번 탈락. 됐어, 지워. 지워. 2번을 그립시다. 자, 2번은 그지? A랑 C의 합집합에서 B를 빼래. 그지? 2번. 에이구, 이 언제 다 그리게. 내가 몇 개만 할까? 나머지는 니네가 해볼래? 음. A랑 C의 합집합 색칠해 보자. 합집합 연필로 녹색으로 해보자. 이렇게 A랑 C 합집합이니까 A 색칠 다 하고 C 색칠 다 하고 하면 돼. 이렇게 A랑 C를 모두 색칠한다 생각하면 합집합이 색칠이 됩니다. A 색칠하고 C 색칠하고 음, 그러면 합집합이 완성이 됐어. 거기서 B에 해당하는 영역만 지우래. B에 해당하는 영역만 싹 지우자. 그러면 이렇게 지우면 되겠지? 음, 그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문제에서 한번 색칠을 해보면 어떻게 생겼지? 이렇게 생겼네. 이렇게 이렇게 생겼네. 차이가 좀 나죠? 이렇게 2번 탈락. 그지?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3번은 한번 해봐. 3번은 아니야. 3번은 아니야. 3번은 아니고 4번과 5번 중에 답이 있다. 그지? 4번과 5번 중에 답이 있다. 4번만 해보자. 4번만 해보자. 그러면 답이 4번이 아니면 5번이 답이지. 그럼 5번이 답이다 그러면 5번도 한번 그려보고 내가 답이 뭔지를 몰라. 한번 해보자. A, B, C. 자, A 빼기 B, A 차집합 B. 그러면, 그러니까 C는 무시하고, 요만큼일걸? 음, C는 없다 치고, 그지? 요만큼. 그러면 빨간색으로 A 빼기 C, A 빼기 C를 그려보자. A 빼기 C를 그리면 요만큼일걸? 응. A 빼기 B랑 A 빼기 C. 그지? 그러면 결국 어디만 남을까? 그지? 결국, 이거 두 개가 지금 모두 겹치는 부분이면 요만큼이지 않아? 요만큼? 음. 초록색과 빨간색이 모두 색칠된 부분은 이만큼이지, 그지? 조금 차이가 나죠, 그지? 그래서 4번 탈락. 그럼 5번이 답이네, 그지? 5번은 한번 그려봐봐, 알겠지? 그러면 답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을 먼저 조금 잘 봐야 된다. 요거 차집합 성질로 B차집합 C라고 볼 수 있겠지, 그지? B차집합 C라고 생각해 보면 A에서 B차집합 C에 해당하는 영역을 지워내면 됩니다. 5번 한번 그래봐. 그지? 저대로 나와야 됩니다. 답이 5번이 맞아요. 안 나오면 나는 조금 다르게 나오는데 그러면 계속 조금 고민을 더 해봐. 문제랑 똑같은 그림이 나와야 돼. 자, 15번 마지막으로 봅시다. 자, A랑 B에 대해서 자, A가 뭐 이상하게 생겼고 B도 이상하게 생겼는데 이렇대. 그지? A 빼기 B가 3이래. 자, 그러면 그지? 이게 어떻게 돼야 될 거냐? A가 이렇게 있고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는데 A 빼기 B에 해당하는 영역은 A 쪽 날개에 해당하니까 여기가 3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A에 여기 3이 있네. A 여기 3이 있네. 근데 A에는 원소가 다른 원소도 더 많아. 그지? 1도 있고 5도 있고 2A-B도 있어. 그러면 얘네들 2A-B랑 1이랑 5는 어디로 가야 되냐? 여기 가야 돼. 여기. A에 남은 영역은 여기밖에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A랑 B 교집합에
1도 들어가야 되고, 5도 들어가야 되고, 어, 저거, 저것도 들어가야 돼. EA-B. 좀 깨알같이 쓸게. 자, 봐봐. 이렇게 차이 날 줄 몰랐네. 자, 보면, 펜. A가 이렇게 원소 4개짜리 집합이잖아. 그치? 근데 여기에서 이래. 음, 지워서 여기에서 이래. A 빼기 B가 A 차집합 B가 3이래. 그 말은 여기가 3이란 거잖아. 여기가. 그치? 이쪽 부분이 3이란 거잖아. 근데 A에는 4개의 원소가, 그러니까 이 A 동그라미 안에는 4개의 원소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A 차집합 B 영역에는 3 혼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교집합 자리에 3을 제외한 나머지 4개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1, 5, 2A-B가 교집합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B를 보자, B를. 그지? 그러면 여기 봐봐, B지? B가 3개짜리 집합인데, 그지? 그럼 잘 보니까, B 영역 안에 5, 9, 쟤네가 들어가야 되잖아. A 플러스 3B가 들어가야 되잖아.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게, 자, 어쨌든 교집합도 B의 영역이니까 5는 여기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 있어. 음, 그러면 1이 9가 될 수는 없으니까 얘가 1이 돼야 돼. 그러지 않아? 자, 그러면 B의 원소 중에서 9는 얘가 돼야 돼. 음, 요 연립 방정식을 풀면 답이 나옵니다. 그지? 그러면 이 문제는 이 얘기도 할 수 있겠지. B차집합 A는 공집합이야. 그지? B의 원소 3개밖에 없잖아. 그지? 근데 A랑 B의 그지? 그림을 그려가지고 A 차집합 B에 3을 넣고 그러면 3을 제외시키고 나면 A에 남는 3개 원소는 교집합 영역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근데 B는 탈탈 털어서 3개밖에 안 돼. 그 말은 B 차집합 A에 해당하는 B쪽 날개 부분에는 원소가 없어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그지? 그래서 이런 결론도 문제 풀이에는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좀 추가적으로 더 확인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5는 5니까 그러면 1이 9가 될 수 없으니 1이 이놈이 1이 되면 되겠고 이 이상한 놈이 그리고 여기 또 이상한 놈이 2a-b가 9가 되면 되겠다. 이거 연립하면 되겠죠, 그죠? 그 풀이는 넘어갑시다. 여기까지 과정을 조금 연습을 해보고 자, 개념 11번 A가 B에 포함된다 혹은 B가 A를 포함한다 그지?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이런 의미랑 같은 표현, 그지? 그러니까 부분집합은 포함한다, 그지? 된다, 뭐 이런 포함의 의미 그 단어를 사용하고 어떤 집합과 원소 사이에서는 속한다라는 표현을 썼었어. 그것도 우리가 이런 데서는 그런 표현도 조금 차이를 두는 게 필요하고, 그러니까 집합 사이의 관계인데 B가 더 크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걸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B가 이렇게 있고, 그 안에 A가 쏙 들어가는 이런 관계지, 그지? 이런 관계를 의미하더라. 참, 전체 집합을 이렇게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러면 B가 더 크다. 자, 그러면 이거 봐봐. 이것도 좀, 이거 외워둬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여기 이거 집합 다음에 명제 단원이 나와. 근데 거기서 엄청나게 많이 쓰일 이제 그런 내용이니까 꼭 좀 기억을 해두자. 이거 외워둬야 돼. 외워둬야 되고, 그런데 이제 그냥 하나하나 외우면 헷갈릴 수 있으니, 그지?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외워보자. 봐봐. 뭐 특별한 건 아니고 그냥 그림을 좀 떠올리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건데, 일단 B가 더 커. 그지? B가 더 크면 이제 이러한 벤 다이어그램을 상상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교집합. 교집합이 뭐야? 교집합이 겹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면 A랑 B의 겹치는 부분은 A야. 그지? 저 상태에서, 저 그림에서, 그지? 겹치는 부분을 찾으면 A일 거 아니야. 그지? A도 되고 B도 되는 거면, 그지? A가 겹친다. 근데 이제 그게 이렇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자. 기본적으로 얘들아, 교집합을 하게 되면 영역이
좀 작아져. 봐. 그냥 그지? A가 이만하고 B가 우리가 그냥 이런 전제가 없다면 그냥 집합을 그리면 이렇게 그리잖아. 그러면 교집합은 여기밖에 안 되거든. A도 확 줄어들고 B의 입장에서 봐도 교집합은 줄어들어 버려. 음, 그러니까 교집합은 집합이 좀 작아져. 그지? 그러니까 둘을 교집합을 하게 되면 둘 중에 더 작은 게 A잖아. 그지? 그러니까 A가 나오게 됩니다. 그지? 자, 그러면 합집합을 하게 되면 집합이 좀 커져. 그지? 왜 계속 지우기로 바뀌냐. 합집합을 하게 되면 집합이 좀 커져. 어. 그러니까 둘 중에 더 큰 거 B가 나오게 돼. 합집합이라는 게 A도 되고 B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합집합을 색칠하는 방법은 A 색칠하고 B도 그냥 색칠하면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B가 색칠이 되겠지. 예, 당연히 교집합은 색칠했을 때 겹치는 부분을 찾으면 되니까 A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요거 두 개가 얘들아 제일 많이 쓰인다. 요거 두 개가. 거의 이 순서대로 쓰인다라고 봐도 됩니다. 그럼 A 빼기 B는 A가 커, B가 커. 그지? B가 크잖아. 지금 이게 약간 부등호처럼 받아들이면 B가 더 크잖아. 그러면 작은 것에서 큰 거를 뺐거든. 그지? 숫자는 작은 거에서 큰 거 빼면 음수 나오잖아. 그지? 0보다 더 작다 음수가 나와버리니까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빼면 남는 게 없는 거야. 남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A에서 B의 원소를 다 지워버리면 그지? 남는 게 하나도 없겠지. 근데 A는 기본적으로 B 안에 들어간다는 지금 전제가 있으니까. 그지? 그래서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빼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더라. 그러면 우리 그지? 이게 뭐냐면 이 화살표가 성질 그지? 요거 교집합으로 요렇게 쓸 바꾸고 수 있지. 뒤에 그지? 거에 여집합을 차집합 성질. 붙이고 그래서 이것도 동일하게 공집합이 되고 이거는 여기서 넘어올 때는 차집합 성질이 쓰인 거야. 자, 여기서 여기로 넘어올 때는 드모르간이 쓰입니다. 자, 왜 갑자기 드모르간이 쓰이냐, 그지? 그리고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라는 성질이 쓰여. 이게 갑자기 왜 쓰이냐? 이렇게 한번 보자. 자, 이게 공집합이랬잖아. 그럼 여기에다가 양변에 전체적으로 여집합을 씌워버릴게. 그러면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 요 여집합 기호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되 중간의 기호는 바뀌지. 그지? 그리고 B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지? 여집합이 여집합. 그리고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였어.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하면 A 여집합은 뭐 어쩔 수 없고 요 놈이 여집합 되면 그지? 여집합 취소돼 버리고 그지?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그냥 내가 앞에 것들 한번 해보고 싶어서 하는 거고 요 조건은 사실 거의 안 나온다 알겠지? 요건 거의 안 나오고 요거는 그냥 내가 요런 것들 한번 써보고 싶어서 한 거야. 요까지 좀 기억해 두자. 자, 그리고 조금 이제 이 경향성에서 조금 벗어난 게 이제 이제 요거 그치? 그러니까 원래는 B가 더 커. 근데 여집합을 취하면 A가 더 커져. 그치? 뭐, 그 당연하지 않겠나, 얘들아, 그치? B가 더 크다, A가 더 크다. 그치? 그거 사이의 관계가 여집합을 취하게 되면 이제 반대로 되는 거라. 여집합이라는 게 아닌 거잖아. 그치? 그러면 B가 더 컸으니까. B가 아닌 것은, 만약에 이 정도 영역이라면 A가 아닌 것은 그것보다 크겠지, 그지? 그래서 약간 부등호 마이너스처럼 여집합을 취하면 바뀐다. 그렇게 좀 기억을 해두자. 자, 봐봐. 이제 B가 더 커. B가 더 크면, 자, B가 더 큰 상태에서, 자, 이렇게 B가 더 커. 그지? 그러면 교집합을 하게 되면, 둘 중에 작은 놈이, 왜냐면 교집합을 하면 좀 작아지니까 영역이, 합집합을 하면 집합이 커지니까 둘 중에 더 큰 놈이. 그리고 작은 것에서 큰 거를 빼면
공집합이다. 그래서 차집합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도 우리가 쓸 수 있고, 그거를 드모르간과 이제 양변의 여집합을 취하는 걸로 생각해 보면 뭐 이런 것도 하나 만들 수 있더라. 그지? 뭐 이건 한번 보면 되고, 그리고 요거 양변의 여집합을 취하게 되면 요놈의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그지? 그런 의미가 있더라. 자, 그럼 이걸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자, 아껴뒀던 16, 17번 두 문제. 자, 이번에도 집합의 개수를 물어보네. 부분 집합의 개수 공식을 이용을 하라는 문제입니다. 2의 몇 제곱 그런 거. 자, 가만 보자. 가만 보자. A 빼기 B가 있네. 그지? A 빼기 B라는 집합과 X를 합집합을 했는데 다시 X가 나왔어. 그지? 어떤 둘을 합집합을 했는데 둘 중에 하나가 나왔어. 합집합을 하면 집합이 커져가지고 나온 게 둘 중에 하나야. 그러면 차집합보다는 A 차집합 B보다는 X가 큰 거야. 이거를 연습을 해야 돼. 알겠지? 이걸 연습을 해야 돼. A 차집합 B와 X를 합집합을 했는데 X가 됐어. 둘 중에 하나가 됐어. 그 말은 그 X가 더 큰 거야. 자, 그럼 얘는 A랑 B의 합집합과 X를 교집합을 했더니 X가 나왔어. 교집합을 하면 집합이 작아지잖아. 작아져서 나온 게 둘 중에 한 개야. 그러면 합집합과 X 사이에서는 합집합이 더 큰 거야. 다른 말로 교집합이 더 작은 거야. X가 더 작은 거야. 미안. 그러니까 교집합을 해서 X가 나왔잖아. 둘 중에 한 개가 이것과 이것을 교집합을 했는데 그 둘 중에 하나가 나왔단 말은 그 둘 사이에서 교집합이 해서 나온 X가 더 작은 놈이라는 거야. 요거 꼭 좀 기억을 해두자.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조건을 우리가 그냥 예쁘게 하나로 쭉 이어 붙여보면 A 차집합 B보다는 X가 크지만 근데 그 X는 A 합집합 B보다는 작더라. 그지? 그러면 A 빼기 B가 뭐냐? A 빼기 B가 A에서 B의 원소를 다 빼래. 1, 2, 3, 4, 5에서 4, 5, 6, 7, 8을 빼래. 그러면 1, 2, 3이 남고 자, 그러면 A랑 B의 합집합은 A도 되고 B도 되는 거, A랑 B에 있는 거 다 끌어모으면 1, 2, 3, 4, 5, 그리고 4, 5, 6, 7, 8 이렇게 되겠네. 그럼 봐봐, B는 우리 이제 이렇게 결론 지으면 되겠네. B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여덟 개짜리의 부분 집합이야. 그지? 여기. 근데 1, 2, 3보다는 커야 돼. 그 말은 1, 2, 3은 꼭 가지고 있어야 돼. 그지? 그러니까 8개 중에서 특정 원소 1, 2, 3이라는 거 3개는 꼭 갖고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부분집합의 개수 공식을 이용을 할 수가 있더라. 32개. 자, 집합의 개수 이런 얘기 나오면 그지? 어떤 걸 갖고 어떤 걸 가지면 안 될지를 고민해야 돼. 부분집합의 개수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이거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것과 이것을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알겠지? 둘을 합집합을 했더니 둘 중에 한 개가 나왔어. 그 말은 걔가 더 큰 거야. 둘 사이에서는 합집합을 하면 집합이 커지니까 교집합을 하게 되면 집합이 작아지는데 그지? 근데 어떤 둘을 교집합을 했더니 역시 그 둘 중에 하나가 나왔어. 그러면 그 한 놈, 그 나온 그 놈이 그 둘 사이에서는 더 작은 거야. 그지? 이거 꼭 좀 기억을 해둡시다. 자, 17번. 아이고야, 뭐가 되게 복잡하게 적어놨는데 정말 별거 아닙니다. 저거 해보면 알겠지? 봐봐. 자, 우선 자 17번은 그래도 이제 뭐 결론적으로 별건 아니긴 하지만 중요하긴 해. 자, 한번 보자. 자, 17번에서 이 부분 있지? 요 중괄호 안 부분. 요거를 정리를 좀 할 거야. 저거를 정리를 할 건데 자, 저 부분을 정리를 한번 해보자. 자, 저거를 정리할 때 얘들아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차집합이 있으면 교집합으로 바꿔야 돼. 알겠지?
여기 차집합이 있잖아. 그지? 다른 거는 일단 놔두고 교집합으로 바꿉니다. 자, 그러면 뒤에 거에 여집합이 붙지. 그리고 이렇게 이제 바꿨어. 그리고 그러니까 요 부분이 이렇게 된 거야. 음,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꾸고 뒤에 거에 여집합을 한번 더 붙인 거야. 그지? 그리고 일단 뒤에 거 나머지 쓰자. 합집합 그리고 바로 해도 되지만 한번 일단 쓰고 할게. 에이. 자, 이렇게 해놨어. 자,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는 뭘 할 거냐면, 일단 요놈, CC 돼 있는 거, 일단 여집합을 없애버릴 거야. 그지? 여집합 했다가 다시 여집합 하니까 없어진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처리할 거라, 요거를. 괄호에 여집합. 드모르간을 씁니다. 드모르간을. 요 여집합이 당연히 얘들아 여기 요거를 딱 요만큼만 영향권이야. 요 괄호까지만. 그래서 B랑 A에 붙고 음, A 6건에 또 6건이 붙고 그냥 바로 A라고 암산이 되면 써도 됩니다. 그리고 요 괄호 안에 연산이 요 놈이 뒤바뀌지 이렇게. 자, 이제 이래 놓고 일단 요놈 좀 쓸게. 알파벳 순서대로 앞으로 당겨 올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A잖아. 그지? 그냥 그거랑 이거랑 자리 바꾼 거야. 어차피 뭐 교집합이니까 바꿔도 됩니다. 그지? 자리 바꿔 적었어. 여기서 요거 자리 보자. 요거 여기서 자 조금 올릴게. 여기서 요거 보여? 요거 여기 똑같은 거 보여? 여기 A 교집합 똑같은 거 보여? 이걸 묶어내. 음, 이만큼을 똑같이 생긴 부분을 묶어내서 한 번만 적어줘. 이렇게. 그럼 묶어냈잖아. 그지? 묶어냈잖아. 없어졌다 치고 괄호 열고 남은 것이라면 B 요거 연산 기호 그리고 여기 남은 거 B 6건 여집합 이렇게 다 적어줘. 자, 요 방향을 따지고 보면 이게 분배 법칙이야. 분배 법칙을 거꾸로 이용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인수분해 하듯이 묶어낸 거야. 요거 연습 좀 해봐. 자, 이렇게 됐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자 이제 또 보자. 아직 정리 끝난 게 아니야. 얘 봐봐 얘. 얘 봐봐. 상식적으로 B랑 B가 아닌 거를 합해. 그럼 뭘까? 어? B랑 B가 아닌 거를 다 모아. 그러면 전체지 않아? 전체? 그지? B랑 B 아닌 거 다 모으면 B 모으고 B가 아닌 것도 다 모으면 그지? 그게 여기 합집합이란 말은 그지?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모으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전체 되겠지. 그지? 그러지 않아? 응? 한번 이것도 한번 고민해보고 그러면 이게 막 A랑 전체의 겹치는 부분 이번에는 그러면 A지. 그지? 전체와 그것의 어떤 일부분과의 겹치는 부분이면 당연히 그 일부분이 A가 되겠지. 겹치는 거야, 겹치는 거. 그지? 이거는 전부 다 합집합이고 이거는 교집합이야. 그러니까 이 중괄호 부분이 싹까지 해보니까 결국 A야, A. 음. 그럼 결국은 이 식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 A와 여기 중괄호까지가 A고 교집합 B. 그러니까 A 요만큼이 A고 A 교집합 B지. 그것이 A더라. 그치? 그러면 막 둘이 교집합 했는데 둘 중에 한 개 A가 나왔대. 그러면 결국은 누가 큰 거야? 그지? 누가 작은 거야? A가 작은 거야. 교집합을 하면 작아지는데 교집합에서 나온 게 A라잖아. A가 둘 중에서 더 작은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보자. 이제 요거라는 거거든, 얘들아. 요거라는 거거든. 문제를 봅시다. 자, A랑 B를 합집합을 하면 전체가 나오는 게 아니고 요 상태니까 B가 더 크니까 둘 중에 더 큰 거 B가 나오는 게 맞아. 기억 틀렸고. 자, A에서 B를 빼면 작은 것에서 큰 거를 빼면 남는 게
하나도 없더라. 요거 맞고, 그지? 앞에 거 봐봐. 앞에 그 개념 11번 봐봐. 저기 있어요. 지야, 그러면 이번에 D끝을 보면, 자, D끝은 A가 아닌 것과 B를 합하래. 그지? 이것도 거기 보면 있는데 자주 쓰는 조건은 사실 아니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니은에서 D끝으로 넘어가 보자.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공집합이야. 이거를 차집합 성질로 쓰면 이렇게 되지. 응? 그지? 외울 게 참 많아. 그지? 다시 한번 봐봐. 여기 외울 게 참 많아. 어쩔 수가 없어. 연습을 좀 해야 돼. 그러면 양변에 여집합을 씌울까? 이렇게 여집합을 씌울까?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러면 드모르간을 또 쓸까? 바뀌고 이렇게 되겠지. 그지? 공집합의 여집합 전체네. 그러면 이게 뭐야? 이게 B잖아. 이건 맞네. 그지? 이렇게 하는 거야. 외울 게 많습니다. 그지? 내가 별거 아닌 것처럼 그냥 쓱쓱쓱 하는데, 이게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연습을 좀 하자고. 자, 리을 보자, 리을. 리을은, 자, 봐봐. 그지? 뭐, 여사건 샀는데, 그지? 보니까, 어쨌든 이거랑 이거를 교집합을 했더니, 둘 중에 하나인 얘가 나왔어. 그지? 교집합을 했더니 어떤 하나가 나왔어. 그 말은 둘 중에서 얘가 큰 거야. 그러지 않아? 그치, 봐봐. A랑 B가 있었어. 야, A가 아니고 참 A 여사건과 B 여사건이 있었어. 근데 그들을 교집합을 했더니 어쨌든 둘 중에 하나인 A 여사건이 나왔어. 그 말은 교집합을 하면 집합이 작아진다 그랬잖아. 그러면 그 둘 사이에서는 A의 여사건이 더 작은 거야. 교집합을 해서 나온 게 더 작은 거야. 그지? 그럼 리얼 아니지. 리얼은 반대지. 그지? 우리 지금 전제는 이거였잖아. 우리는 이거를 지금 찾아놓고 시작을 했잖아. A가 더 작다고. 근데 그러면은 여집합을 취하게 되면 이거 부등호 방향처럼 이거 바뀐다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이게 맞는 거지. 리얼은 정확하게 반대 방향이더라. 자, 17번. 그지? 어렵다. 그지? 그 생각이 찾아올 텐데, 쉬운 문제는 아니야. 솔직히 얘기하면 객관적으로 봐도 쉬운 문제는 아니고, 어, 이게 좀 전에 막 이런 것들을, 그치? 개념 11번에 해당하는 이런 것들을 좀 전에 보고, 바로 이렇게 익숙하게 써내기는 정말 어려운 문제기는 해. 근데, 이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한 번 풀어보고 두 번 풀어보고, 이렇게 계속 좀 해야 됩니다. 이거 어쩔 수가 없어. 이게 얼마나 연습을 하느냐, 이제 연산과 관련한 어떤 새로운 대상의 연산과 관련한 부분이라서 얼마나 익숙해지느냐가 이 단원의 성취도와 직결될 거야. 그래서 연습을 좀 많이 합시다. 자, 다시 한번 보면, 자, 17번은 이 중괄호 부분이 A라는 거, 그지? 중괄호가 항상 이런 것들 복잡한 거 할 때 얘들아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꾸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요런 거, 그지? 괄호의 여사건 있는 거 해결해야 돼. 그 먼저 그지? 드모르간으로 해체하고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요 과정 뭐 계속 말해도 부족하지 않다. 이거 꼭 좀 기억을 하자. 묶어내는 거야. 이렇게 똑같은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묶어내서 한번 썼으니까 뭐 딱 치고 남은 것들을 그지? 남은 것들을 다 이렇게 괄호 안에다가 적어주자. 그러고 P랑 P가 아닌 거를 다 모으면 전체 걸 그럴 걸, 그지? 그리고 A랑 전체 겹치는 부분이면 A일 걸. 그렇겠지, 그지? 이렇게 좀 우리가 당연해 보이는 거는 좀 당연하게 받아들이자. 자, 여기 연산 법칙 요 부분은 그지? 부분 집합과 연산 법칙 사이에 어떤 연관성을 보는 요 관계들은 꼭 좀 기억을 좀 해두자.